네, 안녕하십니까. 윤시대표입니다. 자, 오늘 8월 10일장 오전 스타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녹화 8월 8일 기준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 점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금요일장 기준으로 마감된 현황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떤 카카오뱅크가 집중적으로 어떤 거래량들을 많이 끌어갔었는데, 자,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상한가를 뒤늦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요. 카카오뱅크 원래 이제 장 중에 좀 폭등이 빠르게 나와서 시가를 높게 띄우고 그 다음에 종가까지도 높게 마무리됐어야 했는데 굉장히 뒤늦게 와서 이제 동시호가 흐름에서야 겨우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좀 상한가를 끌고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미리 청산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한가 마감을 하긴 했는데 거래량 상으로 상당 물량이 이제 청산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상당 물량이 청산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개인들 위주로 청산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추가적인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받아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볼 때 현재까지 기준으로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더 추가적인 상장세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대로 따상을 시작하지 못했고 그냥 일단 상한가 마감을 하긴 했는데 더블을 쳤다고 보기는 어렵죠. 공모가 대비해서는 100% 가량의 성장세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상태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상으로 볼 때 지금 뭐 33조 정도 밸류 평가받고 있는 상태인데 자, 33조 밸류 기준으로는 사실 충분히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조 밸류만 넘어서도 원래는 이제 순매수를 던지는 게 정상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오히려 더 추가적인 성장세로 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물량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 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시장지도 보시면은 거래량상으로 이제 금융업이랑 은행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고 이제 그 외에는 뭐 전기전자, 서비스 화학 쪽으로 주르륵 내려갔는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섹터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 백신 관련된 파트 이게 그냥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최근 2년 동안에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의약품 비중이 더 많이 올라갔고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딱 이제 금요일장에 한정돼서만 금융업과 은행업이 치고 올라갔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다른 종목들이 아니라 카뱅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상으로도 뭐 압도적으로 많은 대금을 차지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금융업 거래대금, 은행 거래대금으로 평가되어 있는 이 금액 중에서 거의 뭐 80% 이상의 금액이 거의 다 그냥 카카오뱅크의 거래 대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거래 자금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업종상으로 전체적인 차트 움직임 지켜보시면은 자, 일단 뭐 금융업 자체 흐름은 좋은데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공격적인 추세를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장부터 체크를 하시면 해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이나 뭐 S&P 둘 다 성장성 흐름을 좀 강하게 보였었고요. 성장성 흐름을 강하게 보였었고 지금 금요일장 기준, 저녁장 기준으로도 더 추가적인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장 입장에서는 매수세의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마련해 줬다. 신고가 흐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나스닥은 오히려 빠졌어요. 나스닥 빠지면 이제 나스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 부분 그 섹터는 이제 월요일장에 약할 수밖에 없는 흐름 예측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는 화요일장 기준으로는 일단 S&P와 다우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장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성장성 흐름으로 다시 재전환할 가능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최근에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보합권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와서 이제 성장성 흐름을 다시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올려주는 형태가 나오는 이유. 자, 그 이유는 이제 금요일장에 발표했던 비노고용지수 때문입니다. 비노고용지수 때문이고, 자, 비노고용지수 발표가 어떻게 났었느냐? 자, 보여드리면, 자, 일단 비노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합권의 흐름을 보이거나 혹은 아예 이제 장기 매도세의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체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매도세라는 거는 고용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떨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됐었었는데, 오히려 이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성장성 배경 흐름으로 시장이 상당히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치상으로 볼 때 지금 870K 정도 예측치를 두고 있었고, 이전치도 이제 938K 정도 두고 있었는데 943K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수치가 뭐냐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장에서 움직이는 어떤 거래량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이 이 비농업 고용지수, 즉 기업들의 고용 채용 현황에 대한 지수를 기반으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 자, 기업들이 이제 어떤 매출이 성장할 거다, 혹은 이제 감소할 거다라는 예상치를 둘 때 그 매출에 대한 급감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본인들의 인원 채용을 늘리거나 혹은 감액시키거나 이런 선제적인 대응들을 빠르게 펼치죠. 오히려 그게 어떤 재무 발표, 연간 재무 다 합쳐가지고 재무 발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매월 현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수 수치상으로 등락이 발생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증시의 등락과 상당수 연관이 되더라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도 기존에 이제 예측하던 게 오히려 이제 감소하는 방향 쪽으로, 그래도 채용이 더 많이 된다는 얘기죠. 많이 된다는 쪽으로 5.7% 예측했었는데 더 감소해서, 그러니까 실업이 적다라는 거죠. 실업이 적다, 5.4% 정도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트레이딩 상으로는 오히려 호전적인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줬다라는 거, 미국장에서.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미국장은 신고가를 올라갈 수가 있었다. 딱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성장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내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공격적인 어떤 매수세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더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체크를 보시면은 일단 매수세 추세 자체가 뭐 꺾여 있거나 이렇진 않아요. 아직 매수세 흐름 안에 있고, 장기적으로 매수세 흐름 안에 있는데 분명히 기울기가 꺾였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거의 이제 횡보장 수준으로 기울기가 꺾였고요. 기존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탄력적인 성장세를 통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거의 뭐 3개월 기준으로 볼 때 1개월당 뭐 100씩 성장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들어서부터 성장세가 확실히 탄력성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2개월 동안 100 정도,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는 1개월의 수치가 지났음에도 100 이상 갱신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굉장히 보합권의 흐름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보시면은,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 그래도 미국장의 성장세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적어도, 최소한 당분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탄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감소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수치를 끊어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번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속도를 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어떤 이런 시장 배경이 있는 상태인데, 자, 오늘 일정 같은 경우에 좀 제일 중요하게 보실 게, 자, 이제부터는 이제 선물 관련된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왜 선물 관련된 얘기를 드리냐? 자, 지수의 흐름과 이 달러 선물, 원달러의 흐름 간의 상관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기 위해서이고요. 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게 원달러 선물, 원달러 선물이 이제 상방의 차트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는 게 이제 국내 지수 선물입니다. 자,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성을 상승 방향으로 쭉 주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대칭되는 느낌이 들죠. 여기 가운데 선 기준으로 해서 상방과 하방이 대칭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죠? 물론 최근에는 대칭보다는 약간 더 지수가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원달러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근데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원달러라는 것은 이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좋지 않다. 우리나라 통화 입장에서는 통화 가치가
절하된 겁니다. 절하된 거예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싸진 겁니다. 아래쪽으로 가시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비싸진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 좋은 시점,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를 투자를 할 때 이 비싼 가격에 원화를 들어오려고 할까요? 비싼 가격에 원화를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싼 가격에 달러를 매수를 하고 싶겠죠. 비싼 가격에 여기서 이제 1292원에 1달러당 1292원으로 교환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쭉 원달러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1080원에서 다시 달러를 되삽니다. 그럼 원화 기준으로 200 얼마가 수익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죠? 200 얼마라는 수익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고점 라인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투자하고 싶어 하고, 이 저점 라인에서는 이탈하고 싶어 한다. 이탈하고 싶어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 저점에서 이탈을 한다. 자, 여기다 적어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면, 자, 1200원대 가격에서는 우리나라 원화를 사고 싶어 한다. 매수 희망. 그 다음에 1100원대 가격에서는 원화 매도 희망을 한다는 거죠. 원화 매도라는 거는 원화에서 이제 달러로 가고 싶다 라는 거고, 여기서는 달러에서 원화로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투자가 언제 많겠죠? 이때 우리나라 투자 강세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화에서 이제 달러로 이동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우리나라 투자 이탈이 발생하죠. 유입이라고 할게요. 투자 유입이고 아래쪽은 이탈. 그죠? 이런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장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참고로 하시면 되고,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원달러 흐름에 맞춰서 추세가 이동을 한다. 자, 근데 최근 이제 올해 들어서는 대칭이 아니죠. 자,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뭐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산이 빠져나가는 만큼 우리나라 투자를 이탈하는 흐름인데, 근데 우리나라 투자가 이탈하고 있나요? 지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수가 버티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신고가를 도전하려는 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지수가 상승해 줄 때 동일하게 자금이 이탈을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일단 투자 자체가 분위기가 좋아져서 자금들이 현금 보유보다 자산 투자를 더 선호하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글로벌 지수 상승이 발생하고 있으면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현재 시점상으로 볼 때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이탈되고 있음에도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과거 작년도보다 더 탄력적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더 탄력적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통화가 나중에 이제 1200원대 수준까지 다시 상승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오히려 만약에 현재 같은 흐름만 지속된다라면은 탄력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 현재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시점에서 통화가 아직 계속 빠져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뭔가 투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배로 때려 맞을 수 있다라는 거, 배로 이제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전반부에는 현재 해외장의 움직임 흐름,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달러 연결 선물, 그 다음에 원달러죠. 원달러의 가격과 해외 관련 차트, 그리고 국내 선물과 이 원달러 흐름 간의 상관관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시면 사실상 우리나라장에서 흐름이 어디로 갈지,
대해서 미리 아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 선물과 원달러 사이의 갭, 이 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부에서 또 추가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쪽 톡 참여 QR코드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카메라 켜셔가지고 QR코드 누르시면은 찍으시면은 바로 링크가 뜹니다. 그쪽으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10일장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부 타임에서 이제 원달러 선물 그리고 지수 선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자,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은 이제 추세가 기본적으로 고가에서 이 원달러 저가로 이동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이제 호전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할 때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자금이 유입되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고요. 현재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흐름이다. 근데 지수는 버티고 있죠. 오히려 이제 횡보 내지는 오히려 상방 압박 쪽으로 상승으로 전환할 추세를 보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가 나올 때 일단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증시가 강하다. 증시가 이제 자금이 해외 쪽으로 빠져나가는 상태 대비해서는 증시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둘 간의 갭. 자, 저점 대비해서 이제 원달러는 거의 뭐 80원, 60원 정도의 큰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지수는 오히려 그 저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그냥 다시 고점 부근가까지 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수 선물 기준으로.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뭐 이 갭 자체는 이제 지수가 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원달러 이 사이 수치 이 각도만큼 충분히 지수가 반대로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게 위험한 부분이고요. 자, 근데 그럼 뭐가 빠지냐? 뭐가 빠지게 되냐? 보통 코스피에 대해서 원달러에 비례하게 투자가 치고 빠지고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흐름대로 빠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존재한다라는 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갭이 크게 발생한 상태에서, 자,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알지만 투자상에서 뭔가 손실을 안 보고 이런 원달러 흐름의 방향대로 반대로 빠지는 그런 추세를 안 당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비중을 좀 더 높이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만으로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냥 투매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를 하시면은 사실상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번 주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성 사이에는 저런 원달러 흐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원달러에 굉장히 비례하는 코스피와 원달러 흐름과 상대적으로 관계성이 좀 떨어지는 코스닥, 둘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이제 개별 종목들로 섹터를 들어가 보시면은, 자, 저번 주에 올랐던 것들, 올랐던 종목 섹터는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가 거의 이제 금융 종목 관련해서는 다 주도를 했고 시장 거래량을 대부분 다 빨아들였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제일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오히려 거래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사들였다. 외국인과 기관은 사들였다라는 거. 보통 이제 저번에 상장했던 맥스트 같은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보시면은 딱 상장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거래량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관과
이 외국인들의 거래량들이 매도세로 바꿔서 빠르게 물량을 처분해버리죠. 공모주란 원래 그런 겁니다. 공모주는 상장시키고 나서 본인들이 공모주에 투자했던 금액들을 빠르게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다음번 공모주를 투자하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거래량들이 심각하게 빠진다, 자, 당연히 이 종목은 청산 대상 종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시총 1조 전후 기준으로는 이제 1조를 넘어서면 장기적으로 또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대기업군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진행을 했다. 단기적인 투신도 매수를 진행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내려는 목적도 갖고 있고,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보험같이 이제 장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려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카카오뱅은 좀 더 꼭 상한가를 막 연상을 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시총의 유무, 시총 1조 전후의 유무, 그 다음에 대기업군 안에 속해 있는지 그에 대한 유무,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 자, 대기업군 안에 속해 있는 유무가 왜 중요하냐? 자, 시총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죠.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일단 상장 시장에서 굉장히 턱걸이성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걸 우량주로 편성을 하고 뭔가 장기적인 지수의 상승으로 체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대기업군의 경우에는 자,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대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모회사 그룹군에서 계속해서 발주를 넣어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나 재무적 안정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재무 성장주로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군에서 새롭게 탄생시킨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부분들의 성장성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면서 성장성을 가지고선 상장을 시켰던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배경이 되어 있고 재무적 안정성, 신용도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 있는 만큼 좀 더 탄력적인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연간 매출적인 부분,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13억을 찍었었어요. 13억은 동네 그 고깃집도 찍는 게 13억이거든요. 13억을 찍었는데 여기서 지금 5년 만에 5천억, 6천억대가 되는 그 정도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3년 만에 흑자 전환 보이면서 바로 공격적인 성장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3년 내에는 본인들이 조단위 매출 예상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사실 조단위 매출 도달하는 거는 카카오뱅크라는 어떤 카카오의 금융업종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의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도달 가능한 부분이고, 주가가 그걸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일단 재무적으로는 도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시청자분들도 이미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래쪽에 카카오톡방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이 같이 소통할 수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하고 있고, SNS들 기반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모바일 위주로 카카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성장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요. 자,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만큼 성장성은 보장이 되어 있기에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그냥 딱 여기까지 종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외 업종 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를 보였던 건 결국에는 이제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거의 주도를 했었는데,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상 매출을 모더나 측을 통해서 이제 발주 물량 들어가는 내용들, 그것이 이제 미래 테마가 될 것을 알고 공격적인 어떤 매수세가 더 들어올 것을 체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떤 핵심적인 매출 수혜처로 봤던 것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양대 산맥군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탄력적인 어떤 매수 성장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서 어떤 매출의 추가적인 수혜를 가져가는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자, 그 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서린바이오 같은 기업들 추가적으로 어떤 매출적인 수혜들 가져갔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매출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대상 기업들 입장에서도 더 추가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일부에서 얘기 드렸던 얘기와 또 이어서 추가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런 탄력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가 있었느냐? 자,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백신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기존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계속해서 변이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델타 건에서 이제 람다 뭐 관련된 얘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어떤 변이체들을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리즈가 반복이 될 거고, 이 변이체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은 기존에 출시됐던 어떤 백신에 대해서 점점 공격성이 강해지고, 백신의 입장에서는 방어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예방률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쉬운 단어로 그냥 방어율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근데 이제 이 변이체가 반복돼서 또 다른 변이들을 만들어내면은, 자, 현재 기존에 맞았던 이제 1차, 2차 백신을 맞으셨던 분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부스터샷을 더 맞던가, 새로운 이제 샷들을 더 추가로 맞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백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백신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번에 1, 2차까지 맞으셨던 분들은 한번 아시겠지만 이 백신을 공급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었고 기간도 길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단기에 이 물량들을 공급하기가 힘들었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의 문제도 있었고, 자, 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자, 앞으로는 이 백신 생산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뭐 모든 국가가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주요국들 중에서 주요국의 로컬 이 제약 혹은 이제 바이오 생산 시설들이 있죠. 이 생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서 추가 발주 형식으로 뭐 OEM 방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백신에 대한 구조를 전송을 하고, 이제 복제가 가능한 형태로 백신 복제 구조를 전송을 하고, 이걸 토대로 이제 백신을 로컬 생산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뭐 첫 어떤 백신에 대한 개발은 화이자에서 했을 수도 있고, 모더나에서 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기업이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기업들이 만들어냈던 이 백신 게놈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을 진행을 하고, 우리나라 생산 후에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진행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근 국가들 중에서, 아시아권 중에서 뭐 가까운데 이제 그쪽에 생산 기지를 만들기는 좀 애매한 그런 국가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이오 쪽으로 빠르게 굉장히 성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생산 기지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되어 있고, 이런 기업들이 뭔가 본인들이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어떤 동남아 국가들은 그러지 못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 단기 짧은 이 구간 안에서 수출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아이폰을 받을 때 중국에서 생산한 것을 아이폰을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요 생산 기지들을 만들어 놓고 그 국가들에서 인근 국가들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단 바이오 생산 기지를 많이 만들어 놨던, 바이오 생산 기지 중심의 어떤 산업들을 육성해 왔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호전적인 이슈이다. 그래서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테마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출적인 성장세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관련된 매출들 수에 시간 지나면서 계속 받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받아갈 것인데, 사실 요즘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 중 하나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글로벌 어떤 OEM이나 관련된 수주 물량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평이 강합니다. 어떤 삼성이나 SK보다는 글로벌 인맥망이 뭐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연차가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보다는 더 빨랐었기 때문에 그런 망들, 수주 물량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떤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오히려 더 느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백신 관련된 이슈로 탄력적 성장을 빠르게 더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 작년에 어떤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주가 상승을 많이 일으켰던 것과는 달리 그런 흐름들이 미약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발주 물량들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걸 눈에 띄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거래량 상으로도 이제 작년도 하반기 보여줬던 신고 거래량을 계속해서 낮춰가면서 사실 이제 투자자들 관심도가 급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넣고선 바로 물량을 빼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기관들은 올해 4월까지 어떤 대부분의 물량들을 청산을 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그냥 보수적으로 장기로 지켜보자 새로 지금 저가에서 유입되는 그런 물량들만 들어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탄력적으로 만약에 주가 성장이 일어나서 30만 원을 넘어간다고 해도 오히려 매수세가 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사이에서의 우열 관계까지 짚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아래 노란 톡방 QR 링크 카메라 사진 카메라 일반 카메라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2부 마치고 3부로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까지 주식 내용들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쪽에 QR 링크 카메라로 찍으셔가지고 자동으로 뜨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일반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3부는 해외 선물 관련된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1부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고용지표 관련된 내용이었죠. 고용지표가 이제 기존 예측치 대비해서 좀 더 공격적인 성장세가 나왔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쇼킹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지금 ADP, 즉 기존의 수요일장에 발표하는 이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한 예상 수치에서는 오히려 감소를 나타냈었습니다. 거의 이제 360 정도 K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300대 K 사이의 값이 딱 발표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930K, 943K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고용 현황이 개선되는 쪽으로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확진자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이에 있는데 그 배경이 현재 이제 델타 변이권 이후로 공격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 이제 고용지표는 악화 쪽으로 나와주는 게 정상인데 그와 반대로 고용지표가 굉장히 호전적인 지표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물론 이 7월에 대한 발표분, 전월에 대한 발표분 하나만 가지고선 미국의 장기 고용 트렌드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현황상으로는 분명 호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이 고용 자체가 보통 이제 오더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고용센터 측에서 전부 다 고용센터가 아니라 이 안에 회사 내부 인사부에서 어떤 고용을 추진을 하고 인사부에서 채용 과정을 거쳐서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보통 처음 설계되고 나서 진행되는데 두 달은 소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에 대한 결과값만으로는 실제 장기 미국 추이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당장 다음 달에는 악화될 수 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지수적인 흐름들 체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P 지수가 거의 뭐 신고가 흐름으로 쭉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용지표가 미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워낙 초강세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도 하락세 이후에 거의 뭐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이미 이제 200% 가까운 주가 배수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얘가 사실상 이제 작년도 폭락장 대비해서는 2배가량이 증가를 한 거죠. 자,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고공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고용지표가 지금 얼마든 떨어질 수 있는 배경, 즉 확진자 증가라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이제 다음 달까지의 한 달은 버티겠지만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는 않으나 지금 당장 증시 선물에서 9월 기준으로는 하락장이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 동안의 어떤 성장성 있는 랠리 한번 지켜보시고 이제 아마 9월 초 임박하면서 그때부터는 자, 고용지표가 다시 나빠지지 않을까. 왜냐, 기업들의 채용 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7월까지는 분명히 이 미국장에 굉장히 코로나 현황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현황이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추이로 변환하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8월 그 다음에 뭐 9월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계속돼서 어떤 확진자의 증가로 인한 고용 현황 악화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그게 시장의 가장 큰 염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S&P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S&P 기준의 지지저항 부분 체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S&P는 좀 러프하게 일봉상으로 체크를 드릴게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아예 지지를 새로 슈팅을 주고 있는 기준선, 지금 4,365선입니다. 이 라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탄탄한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쭉 밀어 올리는 어떤 기준 단가가 됐기 때문에,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어떤 증시의 하락장을 방어해주고 매수의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체크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보다 조금 더 높은 4,393 라인, 그 다음에 지금 금요일장 기준으로는 4,417 라인, 이 라인에서 연속적인 지지를 통해서 주가 성장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라인에서는 지지선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인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적어도 이제 다른 일반적인 라인보다는 해당 라인 건드리시면 되겠고, 뭐 추가로 굳이 하나 더 드리자면은 4,401.5 라인, 이 라인도 추가적인 지지선이 되실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어떤 확진자의 증가 추이를 한 번 더 이제 수치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신고가 수준의 확진자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직전 수치가 30만 건이었죠. 30만 건까지 분명히 지금 코로나 백신 투여율이 지금 50%를 초과하거든요, 미국이. 50%를 초과했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확진을 벌릴 수 있는 인구가 50%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이 정도로 이제 30만 건 이상 성장성을 보였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다? 실질적으로 50%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분들도 얼마든 다시 변이체에 대해서는 재감염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벌써 이제 뭐 마스크를 그냥 다 빼고선 돌아다니는 그런 백신 투여자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진 걸릴 확률이 더 올라가는 상태다. 오히려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닐 때나 지금 백신 맞고서 마스크 벗고 다니는 거나 거의 뭐 비슷비슷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지금 절대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적인 상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현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S&P나 뭐 나스닥이나 지금 성장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일 체크 들어가시면,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무너짐이 강하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오일은 기본적으로 매도 시황이 강한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방금 코로나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코로나 수치가 분명히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인데, 자, 고용이 단기적으로 좋아졌다라고 해서, 그게 지금 공업 수요로 막 이어져서 뭔가 공업이 수요가 상승을 보이고, 오일 발주도 올라가고, 이러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벌써 7월 이전부터 이 상승 흐름이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발주량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업적인 생산을 막 함부로 진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요가 지금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업단지들 입장에서는 자, 현재 시점에서 자, 오일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태울 수가 없는 만큼 유가에 대한 수요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일에 대한 수요량 올해 지금 초반부터 계속해서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70를 넘기고 나서 공급량 증가를 오펙 측에서는 이미 선언을 끝냈고, 공급량 증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수요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자,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기본적으로 매도 추세가 시장 경제의 기본 논리죠. 그 기본 논리대로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65선까지의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5선 이후에는 최대 추세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폭, 사실 60달러대를 바로 벗어나지 못할 걸로 보고 있고요. 한 61.5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 추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추가적인 저항에 대해서 표기를 드리면, 자, 69.43, 68.81, 참고로 지금 시간은 이제 8월 8일장으로 녹화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5시 43분 기준, 8월 8일장 기준으로 얘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이죠. 그래서 월요일장에는 이 가격 이미 터치하고 끝날 수 있는 만큼, 화요일장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 가격대를 돌파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한 다음에 안 했으면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보실 단가 지금 총 4개를 세팅을 드렸는데 68.81, 그 다음에 69.43, 70.17, 70.79 이렇게 4자리 값에서의 저항선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러프하게 큰 저항선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매도 방향 쪽으로는 지금 73.38 자리값 추가적으로 저항선 위치에 있으시고, 그 윗단가로 더 올려서 전후를 보시면 71.92 단가 그리고 73.95 단가 이렇게 저항선들 위치에 있다 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 미국 해외 선물장 기준으로 오일 단가는 매도에 대한 매집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매도에 대한 진입들이 발생하고 뭐 반등이 나올 경우에 다시 또 매도를 때리는 그런 플레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들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선들을 좀 더 자세하게 숫자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 톡방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은 그냥 들이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들이대셔서 링크가 뜨시는 대로 바로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66.50 단가 아래쪽 하방으로 떨어질 경우 매수 방향의 지지선이 있습니다. 해당 단가는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지지를 줄 수 있는 라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기적인 매도세 흐름이 발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있어서의 매수 지지 단가가 있다라는 거 아래쪽 지지선 활용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66.50 단가를 돌파를 해서 50 단가 돌파를 해서 65 단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다이버전스적으로까지 볼 때 오히려 지금 매수 추세의 가속도가 떨어졌고 매도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죠. 매도 방향으로 밀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 단가도 돌파하고 나서 그 이하의 지지선에서 하락 추세를 멈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거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미국장이 탄력적으로 성장성을 보여주다가 뭐 오일도 성장성을 보여줬고 지수도 성장성을 보여줬고 이런 흐름 이후에 이제 슬슬 다시 매도세의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오일발로 매도세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이제 S&P와 오일의 연동성이 워낙 높죠.
S&P와 오일의 연동성이 과거에는 워낙 높았는데 요즘은 S&P 지수 내에서 이 에너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과거 대비해서 심각하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에너지 섹터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일이 가는 방향성대로 S&P가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은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자, 다만 이제 오일이 너무 심각한 급락을 보일 경우 만약에 뭐 당장 월요일장 기준으로 6호까지 쫙 하락세를 보여준다거나 혹은 이제 월화에 걸쳐서 6호 이하까지의 뭐 하락세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정도의 강한 추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S&P 역시도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S&P뿐만 아니라 다우도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인 조정, 다른 증시장에 연동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의 조정은 발생 가능하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의 매도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오일, 오일이 유일하고요. 그 외에 고용지표 등 지금 시장 현황은 상승세를 가리키고 있다. 다만 고용지표는 당장 다음 달부터 다시 악화로 돌아설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실 부분 방금 세 가지. 오일 하락세. 왜냐? 확진자 증가발. 오일 하락세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오일 하락세로 인해서 S&P도 부분적, 과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좀 크게 받았는데 부분적인 영향권에 있다라는 거. 참고로 제가 얘기를 드릴 때 S&P에서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섹터의 비중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거래에 이용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스닥도 S&P, 그 다음에 다우의 저항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9월, 이제 8월 지표는 고용 지표는 후전적으로 나왔는데 9월 지표부터는 다시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9월 지표 악화 가능성. 그 악화 가능성에 기반이 되는 것은 미국 확진자 7월부터 폭증이 일어나는데, 자, 8월 지표가 이럼에도 좋은 지표를 낼 수 있는 건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는 보통 2달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채용까지 해가지고 본인들이 사용하면서 이제 어떤 고용지표에 등록을 하고,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4대 보험에 다 등록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실업 후에는 실업수당 청구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2달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미국 확진자가 증가하는데도 고용지표가 좋아진 것은 굉장히 아이러닉한 지표 방향성이고, 이것은 이제 7월 폭증을 보기 전에 채용 절차를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7월 폭증을 보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채용 다시 오히려 캔슬까지는 안 가겠지만 기존 유저가 아니죠. 기존 이제 직원들에 대한 해임 혹은 다시 휴직 절차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많이 보셨던 분들, 이제 뭐 구글이라던가 뭐 애플 같은 주요 IT 기업들에서도 이런 휴직 절차에 대한 연장 조치, 아마존에서도 발생했었고요. 휴직 혹은 이제 자택근무 연장 조치가 본격적으로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서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부 내용 마치도록 하고, 해외 선물 관련해서 좀 더 깊은 내용, 그리고 아까 전에 1부, 2부 설명드렸던 주식 관련해서 깊은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 톡방 핸드폰 카메라로 들이대시면 링크 뜨니까 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